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2교시 논술 문제죠. 문제 6번은 거의 다 풀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문제 5번을 풀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그 간단한 문제를 푸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오늘은 또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 문제 5번에도 간단한 문제를 한 페이지로 풀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세 페이지를 채워야만이 최소한 10점은 받을 수는 있는데 한 페이지를 풀면은 여러분이 3점을 뭐 이상 잘 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점에서 한 5점 정도 나올까요? 그랬는데 지금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거는 용어가 아니고 논술입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묻는 것만 답하는 것이 아니고 논술은요 그것에서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문제 6번도요 마찬가지로 자 문제 5번하고의 또 간단한 문제지만 문제 5번하고는 또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교시 같은 경우 논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어에도 각각의 어떤 특징을 설명을 했고요. 논술도 문제 6개 문제를 풀면서 제가 각각 문제마다 특징들을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 풀 때 설명 앞에 못 드렸던 걸 또 두 번째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안 풀었던 문제지만은 계속 앞에 내용들 다음 어떤 시험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을 위해서라도 또 아니면은 공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금 그러니까 문제 6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업성의 경관 구조 하면서 자 이제 간단한 문제를 세 페이지로 풀어내는 제 2탄이죠. 그죠? 제 2탄 무슨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원래 영화도 2탄은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1탄하고는 또 다른 어떤 내용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업성의 경관구조, 당연히 경관구조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경관구조, 여기서 많이 들었는데도 답을 참 쓰기가 힘든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뭔가 좀, 뭐라 그러죠? 눈에 탁 잡히지도 않으면서 글로로도 뭔가 적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은 좀 잘 적을 수 있으려나? 우리 대학 시절에는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들의 어떤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설명도 대충 했던 거. 근데 설명도 대충이 안 되고 뭐 그냥 이론적으로 뭔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해가 잘 안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현실적으로 어떤 교수님들이 좀 설명을 좀 더 잘하기도 하고 뭐 기억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계획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접근하기가 더 쉽죠, 사실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또 경관 구조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경관의 구조에 관한 내용의 어떤 의미를 만들어 보면요.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 보면 어디서 만들어 내느냐면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경관 생태학이라고 했더랬습니다. 그죠? 잠깐 적어볼까요? 자, 경관 생태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는데, 경관 생태학하고 우리가 경관 구조하고 무슨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경관 생태학도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관 구조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경관 생태학은 그거에서 가지고 있는 경관의 요소들의 합이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이제 책을 가지고 경관 생태학이라는 책 자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지금 제가 예를 들면이라고 해놨습니다. 공간의 공간적 관계성, 정말에서 구조라는 것은 공간의 공간적 관계성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뭐 여러분들 좀 읽어봐서
책을 읽어서 봤으면 좋겠지만 약간 좀 더 간단히 한 이 정도 두께? 한 150페이지 정도 되려나? 경관의 생태학, 경관 생태학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그 책의 내용 하나 딱 한 줄로 말한다면은 공간적 관계성이에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내용들을, 방법들을 보면요. 물론 생태 조경의 도시의 어떤 생태 조경의 융합성의 문제로 우리가 풀어내고요. 논술 3교시 1번. 근데 이 내용도 참 굉장히 어렵죠. 그죠? 문화 생태 조경의 융합성 이러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의미로 잘 풀어서 우리가 내용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도시 경관의 요소로서 우리가 풀어줘도 되고요. 이미지의 장소적 요소로도 풀어도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공간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성이라는 것이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면 해놨죠. 그죠? 예를 들면 해가지고 우리가 그 도시 경관을 예를 들면요. 건물, 우리가 지금 도시 경관이라는 것이 도시 경관으로 딱 따져 본다면 앞에 우리가 도시 경관 했잖아요. 그죠? 도시 생태, 도시 경관 이런 내용들이 무슨 말이냐면 도시를 이루는 어떤 공간인의 합이에요. 그죠? 그게 도시를 이루는 공간의 합이기 때문에 도시 경관이라 하잖아요. 도시를 이루는 공간의 합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시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건물, 그죠? 도로, 그 다음에 산, 하천,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있네요. 또 생물, 이런 것들이 도시의 각각의 어떤 경관 요소죠. 그죠? 건물의 어떤 경관, 그 다음에 도로의 경관 하면서, 그 다음에 산의 경관, 하천의 경관, 생물의 어떤 이루는 어떤 생태적인 경관, 이런 각각의 경관 요소들의 합이 경관의 도시 경관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이런 것이 모두가 합쳐서 공간을 이루는 경관 구조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는 경관 구조, 아까처럼 이제 경관 구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했다면 이제부터 이제 업성의 어떤 경관 구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업성의 경관 구조라는 것은 업성의 경관 구조라는 것은 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업을 이루고 있는 공간의 전체적인 맥락인데, 이 공간을 이루는 공간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 업성의 경관 구조죠. 즉 말해서 이 업성이 이루는데 이 업과 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을 지금 말해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습니까? 그럼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요. 옛날에 어떤 문화재 지정을 말할 때는 성이라면, 축성이라면 성 자체만 우리가 문화재로서 우리가 지정을 했더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만약에 수원성이라면 성 하나만 달랑달랑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지정을 하죠? 그 공간 마을 자체, 그것이 있는 마을 자체를 전부 다 어떠한 업으로서 지정, 그러니까 마을 자체를 경관 구조 형태로서 전부 다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업성이 이루어지는 거, 옛날에는 성 하나만으로 우리가 문화재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경관 구조 그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업의 성을 이루는 모든 것의 문화재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루는 자체 공간의 어떤 전체가 전부 다 경관의 구조의 골격을 가지고 있더라. 이래가지고 마을 자체가 지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답을 쓸 때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크레인 같은 경우는요, 사례를 적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저는 사례를 적을 수 있지만 그거는 해결 방안이나 어떤 사전 예방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이런 것은 경관 구조를 우리가 사례 쪽으로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의 제시부 논제의 어떠한 제시를 할 때는 당연히
경관 구조가 어떤 건가라는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경관의 어떤 여기 말했던 것처럼 공간의 어떠한 관계석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나가도 되고요. 앞에 우리가 지금 공간 구성 요소를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공간 구성 요소를 이미지적으로 경관의 구조는요. 공간의 정말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장소적 요소라든지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경관의 구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의 개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장소의 개념 또는 아니면은 또 뭐야 어떤 구조물적인 수직적 개념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또 생물이 있네요, 그죠? 사생물적 생태 라는 개념으로 나가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관의 구조라는 것들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에 들어가서 우리가 업성의 경관 구조라는 것들의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논제 대신 이렇게 1번을 한 페이지 적기에는 사실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논제 제시는 그냥 간단히 앞에 늘 했던 것처럼 한 6줄 정도 적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에 앞에 업성의 경관 구조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훨씬 낫겠죠. 아니면 우리가 좀 다른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뒤에 조금 하면서 업성의 의미와 공간 구성이라는 내용들을 저는 다뤘습니다. 그래서 앞에 경관 구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공간의 어떤 연결성이다라고 나오고요. 공간의 연결성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과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그 다음에 마을 구성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세 개로 쪼개도 되고요. 그냥 아니면은 아까처럼 그 성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그 주위에 어떤 둘러싸고 있는 자연 1, 2로 나눠서 내용들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시각 구성과 그 다음에 이미지 구성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관 구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두 번째에 의미와 업성의 의미 정말에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업성의 논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논제를 한번 딱 던져줘야 되겠죠. 그죠? 디딤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업성의 의미 왜냐하면 사례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죠? 제가 사례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업성의 의미와 그 다음에 공간 구성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이미 이제 내용들을 뒤에 사례를 넣으면서 교수님은 업성의 경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례로 본 경관 구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을 사례로 본 경관 구조 이랬어요. 자, 어떤 사례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업성을 뭐가 제일 먼저 딱 생각나나요? 해미업성 정도 기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성 중에서 또 무슨 산성? 무슨 산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산성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개념을 무슨 하나 적으면 되겠죠, 그죠? 또 우리가 해미업성 말고 사실은 저는 여기에 고창업성을 갖다 놨거든요. 나간업성하고 고창업성 저는 이제는 일부러 3개를 넣어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 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를 딱 풀려고 보니까 칸이 너무 좀 작아요. 칸이 남죠, 그죠? 그래서 구조 하나 하면서 사례로 본 공간 구조 하면서 하나 2개 정도는 해놓는 게 좋은데 해미업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면서 이번에는 고창업성 왜냐하면 저는 사례를 2개를 이제 사실은 적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해미업성하고 나간업성도 좋아요. 나간업성 그리고 또 고창업성 이래 했는데 하나 저는 또 대구업성을 사실 또 적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화재청에 들어가시면요 조선시대 업성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문화재청에서 안 나오 그 이 자료 중에 안 나온 내용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업성 사진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사진이 지금 다운이 안 돼서 지금 그림을 못 넣었는데 오늘 제가 하나 업성의 어떤 그 내용이 어떤 전체 줄거리만 제가 형태만 설명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해미업성이 됐든 고창업성이 됐든 아주 기본적인 맥락만 하나 딱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저 문화재청에 들어가셔서 조선시대 업성으로 지정된 거, 명성으로 지정된 거 지금도 계속 발굴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설명한 것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면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 싶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어떤 업성의 관계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어디 가다 장소, 의미하고 우리가 지금 공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업종의 어떤 공간 구성을 한번 보면요. 저 업성에 일로 조금 갈게요. 왜냐하면 이 사례는 일로 하나 같이 갈 거니까. 자, 이렇게 의미를 보면요. 업성이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업이죠. 업의 성을 쌓는 거죠. 그죠? 자, 업의 행정 단위입니다. 행정 단위의 경계부죠. 업의 행정 단위의 경계부에 성을 쌓는 거죠. 성을 쌓아 올렸는데 그게 뭐 다 돌로 쌓았겠죠. 그죠? 돌로 이렇게 축성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입지에 따라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요. 입지에 따른 구분이라든지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어떤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입지에 따라서 구분을 했을 때는 산 쪽이냐 평지냐 아니면 산과 같은 평 중간에 했느냐 이래서 산성 그다음에 평지성 그다음에 평산성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형식에 따라서는 그 태매식이냐 포곡식이냐 그래서 어떤 빙 둘러져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뭐 이게 산으로 올라져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매식 포곡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형태는요 원형 아니면 방형이겠죠. 동그랗느냐 사각형이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식과 입지 형식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옛날에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니고 현대 와서 구분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구성. 자, 중요합니다. 공간 구성은요, 동원, 객사, 뭐 옥사, 훈련장, 향교, 짜고자, 상황당, 사직단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건축물 구조겠죠. 자,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공간 구성이고요. 자, 공간 구성 중에서 지금 나중에 경관 구조를 하려고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시각적인 영역, 시각적 영역 정말 이게 중요하죠. 경관 구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각적인 영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 아니면 우리가 인지적 영역이라고 해요. 정말해서 한 어떤 마을, 우리가 도시의 경관 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도시라는 개념. 건물, 도로, 뭐 산, 어쩌고 저쩌고 이것을 하나의 도시라고 한다. 아니면 무슨 구라는 개념 알고 있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처럼 뭐 서초구, 무슨 구이라는 것처럼 그 구라는 개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라는 개념이에요. 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각적 영역 또는 인지적 영역 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실제로 어떤 물리적 영역, 경제적인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개념의 어떤 개념이냐라는 개념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다 빼버리고 우리가 공간 구성으로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축의 개념,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축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영역의 개념, 영역성의 개념이죠. 장소성이든 영역성이든. 세 번째는 경관 요소죠. 정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라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더 구분을 하자면 어떤 건축물적인, 그 다음에 수지적 요소죠. 건축물 요소 하면서 요 안에 이제 동원, 객사 어짜고 저짜고 적습니다.
객사 다 마을 다 들어가 있죠. 자, 업 안에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해서 우리가 방위하는 거죠. 어떤 외적에 우리가 뭐 침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어떤 뭐 많은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우리 말 그대로 업성의 경관 구조입니다. 자, 축하고요, 영역하고요, 경관 요소 중에 이렇게 건축적 요소, 또 생물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동양의 어떤 느낌으로 봐서는 축과 영역, 경관 요소로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겠죠. 자, 그랬는데, 자, 뭐 고창업성이 됐든 허미업성이 됐든 우리가 크게 상관없이 어떤 옛날에 어떤 조선시대 때 어떤 업성의 개념으로 본다면요, 어쨌든 진산, 자기의 산이 있고요, 동서남북 우리가 말 그대로 그죠, 산이 있고 하천이 있겠죠. 안에 이까지 전체다가 이렇게 성을 둘러싸겠죠. 근데 앞에 뒤에는 성이 없겠죠, 그죠? 산으로 다 쌓여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산이고요. 앞에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형의 개념이고요. 방형은 사각형이겠죠. 어떤 지형이나 우리가 풍수지리에 의해서 실제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사각형 아니면은 원형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입구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건물, 공간 구조 중에 건축적 요소 또는 아니면은 구조물의 어떤 수직적 요소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이게 축이죠, 그죠? 축은 이렇게 우리가 수직의 어떤 개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위계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위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방형으로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아까 뭐가 있나요? 자, 동원, 객사, 마을이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셔도 알아요. 여기에 제일 먼저 이렇게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마을들이 있겠죠. 그죠? 사람들의 민초들이 있고, 자, 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황당 사직단이겠죠. 그죠? 자, 이거는 제일 위쪽에 있겠죠. 성황당과 사직단은 제일 위쪽이나 중앙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헌 이런 것은 어디에 있을까? 동헌과 향청은 주로 행정부잖아요. 그죠? 행정부는 제일 중앙에 위치를 하겠죠. 행정부, 그 다음에 민초들, 그 다음에 사직단, 정말 제사를 지내는 곳, 이런 것은 전부 다 위쪽 칸에 있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위계로 봐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정도는 학교라는, 향교라는 개념이 하나 정도가 있고요. 아니면은 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향교가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국가에서 보호하는 개념이고 풍수지리적인 개념이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산과 하천의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산이 어떤 산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 산에 뭐 옥녀 무슨 산 무슨 뭐 장군상 무슨 상 이래가지고 산의 풍수지리의 개념으로 보호를 받는 어떤 혈의 개념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업의 성의 개념으로서 업성의 경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경관 구조라는 것이 도시를 이루는 한 공간적인 하나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도시 어떤 그거를 이해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단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 우리가 경관을 본다라는 개념이고요. 명성을 지정을 할 때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소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조로서의 요소로서 우리가 지정을 한다라는 개념도 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또 강의의 포인트는요. 내용들을 단순한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세 페이지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사례를 들어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례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디딤을 만들어서 풀어내는 것 중이죠. 자, 이번에 오늘 이제 2교시 내용 오늘 다 끝냈고요. 여러분하고 어떤 답안에 잘 맞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번 시험에 그리고 다음 공부에 좀 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3교시 문제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